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의 225국이라는 무시무시한 대남 공작 기관이 한국 기독교에 침투해서 간첩 목사들을 양성시켜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한국 기독교계를 좀먹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드렸습니다. 자, 그때 판결을 보셨던 것처럼 북한 대남 특수공작기구인 225국은 간첩 목사들을 만날 때마다 10,000불에서 20,000불, 즉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무조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간첩 목사 양육이 되어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간첩 목사였던 것처럼 북한 대남 특수공작기구인 225국은 간첩 목사들을 만날 때마다 10,000불에서 20,000불, 즉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무조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간첩 목사 양육이 되어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간첩 목사들한테 이렇게 거액의 돈을 뿌리다시피 할 수 있느냐. 북한이 돈 많이 버는 경제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자금을 오늘 제가 의혹을 밝힌다고 그럴까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신문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혹을 밝힌다고 그럴까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신문기사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2008년도에 현찰로 사라진 6억 500만 원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일부 교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오정현 목사님께서 횡령한 사랑의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2008년도에 현찰로 사라진 6억 500만 원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일부 교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오정현 목사님께서 횡령한 것이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정현 목사님께서는 이 돈은 내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북한 선교를 위해 북한 정부, 즉 공산당이죠. 북한 공산당에 송금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북한이 발급한 6억 500만 원의 영수증과 북한 공산당이 보여준 의향서까지도 공개를 하셨는데 그 의향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측 사랑의 집단이 사랑의 교회를 말합니다. 사랑의 집단으로부터 평양시 낙랑구역 보성리내 총 부지 면적 1만 메타제곱, 1만 메타제곱은 3,000평입니다. 과 건축 면적 4,000m제곱, 4,000m제곱은 1,200평입니다. 개인 돈으로 횡령하실 분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분은 철저한 복음주의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억이 넘는 헌금을 개인이 횡령했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따라서 이 북한 발행 영수증과 북한 발행 의향서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추가 맞춰진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통일부의 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북한 공산당이 2008년부터 공동 추진했다는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한국 정부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북한 내 모든 협력 사업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사랑의 교회가 문화센터를 평양에 설립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사업 승인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일체의 남북한 협력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왕래 접촉, 교역 등에 있어서 통일부가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특히 교역 당사자는 반출, 반입하는 물품과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추가 맞춰진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통일부의 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북한 공산당이 2008년부터 공동 추진했다는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한국 정부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북한 내 모든 협력 사업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사랑의 교회가 문화센터를 평양에 설립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사업 승인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일체의 남북한 협력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왕래 접촉, 교역 등에 있어서 통일부가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특히 교역 당사자는 반출, 반입하는 물품과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평양에 문화센터를 정말로 짓기 원했다면 먼저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이러이러한 협력이 돼서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그러고 일단 50만 불부터 보내야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허락을 받고 돈을 보내고 사업 진행 계획 그리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통일부, 즉 한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는 50만 불이라는 거액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이 지정해준 방법을 썼겠죠. 그런 송금 북한 비밀 루트를 통해서 평양에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이런 겁니다. 자, 북한 정부도 그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려면 통일부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남북한 경협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축적된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도록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 압력 내지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오정현 목사님은 그 부탁을 받아들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단순히 법을 어겼으니까 문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왜 북한이 오정현 목사님께 남북 경협에 대한 법률을 어겨서까지, 즉 한국 정부에 알리지 말고 비밀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낼 것을 요청했을까요? 저는 이 지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간첩 자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은 사랑의 문화센터 설립 예정지로 알려진 평양시 낙랑구역 보성리 일대 위성사진입니다. 오정현 목사님 측은 2008년부터 이곳에 사랑의 문화센터 설립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계시지만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농경지와 소규모 부락 외에 눈에 띄는 건물이 없습니다. 공사 예정지로 표시된 구역도 없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 터 고르기, 터파기 등을 한 흔적도 전혀 없다는 거죠. 즉 실제로 돈은 올라갔는데 일은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이런 형태의 송금 입금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은 사랑의 교회가 북한에 불법적으로 올려보낸 50만 불 6억 500만 원이 결국에 간첩 자금이 돼서 대한민국에 침투한 북한 225국 공작원 간첩 목사들에게 지급이 됐고, 이 간첩 목사들은 이 돈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뿌리채 뽑아내려는 활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정현 목사님이 간첩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형제인 대전 새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님은 한 2번 정도 뵌 적이 있는데, 오정호 대전 새로남 교회 목사님은 대단한 애국자십니다.
설마 그런 애국자의 형제인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께서 간첩 활동을 지원했을 거라고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정혜 목사님은 정말 그 돈이 북한의 사랑의 문화센터 설립에 쓰인 줄 알고 돈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보내라는 방식대로 보내셨을 겁니다. 속으로는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니까 그런 줄 알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정혜 목사님은 애초에 간첩 활동에 염두에 두시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가 어쩌다가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축 문제라든지 오정혜 목사님 논문 문제라든지 굉장히 그동안 이슈가 컸기 때문에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 뿐이지 다른 교회들은 괜찮겠습니까? 저는 다른 대형 교회들도 분명히 북한에 송금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공작원들이 어떻게든지 양의 탈을 쓰고 한국 대형교회에 접촉을 해서 대형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에 송금하도록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북한의 비밀 노트를 통해서 돈을 올려보내도록 유혹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정혜 목사님이 왜 여기에 넘어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평양에 문화센터를 정말로 짓기 원했다면은 먼저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이러이러한 협력이 돼서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그러고 일단 50만 불부터 보내야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허락을 받고 돈을 보내고 사업 진행 계획 그리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통일부 즉 한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께서는 50만 불이라는 거액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이 지정해준 방법을 썼겠죠. 그런 송금 북한 비밀 루트를 통해서 평양에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이런 겁니다. 자, 북한 정부도 그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려면 통일부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남북한 경협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축적된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도록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께 압력 내지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오정혜 목사님은 그 부탁을 받아들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단순히 법을 어겼으니까 문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왜 북한이 오정혜 목사님께 남북 경협에 대한 법률을 어겨서까지 즉 한국 정부에 알리지 말고 비밀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낼 것을 요청했을까요? 저는 이 지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간첩 자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은 사랑의 문화센터 설립 예정지로 알려진 평양시 낙랑구역 보성리 일대 위성사진입니다. 오정혜 목사님 측은 2008년부터 이곳에 사랑의 문화센터 설립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계시지만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농경지와 소규모 부락 외에 눈에 띄는 건물이 없습니다. 공사 예정지로 표시된 구역도 없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 터 고르기, 터 파기 등을 한 흔적도 전혀 없다는 거죠. 즉 실제로 돈은 올라갔는데 일은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땅의 부지를 보십시오. 평양시 안에 땅이 3,000평이고 건물 면적이 1,200평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랑의 교회가 북한으로 올려보낸 돈이 6억 500만 원에 끝났을까? 라는 의구심마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중심부가 명동입니다. 명동의 땅값이 공시지가가 한 평당 6억 5,6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제 거래 금액의 60%니까 실제로 서울 중심부의 땅 한 평의 현재 거래 시세는 10억